여러분 반갑습니다. 정구 박사입니다. 즐거운 주말 되셨습니까? 참 그동안 눈도 많이 오고 또 날씨도 정말 추웠었는데 이번 주말 특히 오늘은 날씨가 정말로 포근하고 최근 들어서 너무나 좋았던 날씨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아침 일찍부터 나가서 이렇게 한강을 좀 달리기도 하고 그동안 못했던 운동도 좀 열심히 했었는데요. 날씨가 앞으로 좀 풀려가듯이 우리 증시도 좀 순탄하게 계속 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참 바람은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순탄치 않은 흐름이 그래도 연속되지 않을까라는 우려도 같이 하면서 오늘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송을 좀 일찍 촬영을 해서 업로드를 했어야 되는데 참 시간이라는 게 정말 빨리 흘러가네요. 일요일 오전 뭐 운동하고 집에 오니 오전 12시가 됐고 또 와이프랑 오늘 백숙을 먹고 싶다 해서 우리 백숙을 먹고 하니 시간이 2시 그리고 뭐 다음 주를 위해서 또 나름의 공부하려고 증시 리포트 보면서 보낸 3시간의 시간 그럼 벌써 오후 5시가 다 된 거죠. 그 다음에 또 라이브 방송을 또 준비하면서 뭐 한 3, 40분 그리고 커피 한 잔 하고 방송하고 저녁 식사하고 딱 이렇게 자리에 앉으니까 벌써 시간이 9시나 됐습니다. 일요일은 정말 시간이 빨리 가는 것 같아요. 너무나 빨리 가고 항상 그렇네요. 자, 서두가 길었습니다. 자, 바로 시황 들어가도록 하죠. 지난 금요일 미 증시 최근 강세를 보이던 반도체 섹터, 특히 인텔, 마이크론 등이 호실적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금요일 방송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시간 외에서 큰 폭의 하락을 보였습니다. 뭐 정규장에서도 이제 뭐 9.9% 이상의 큰 폭의 하락을 보이면서 전반적인 IT 반도체 섹터에서 좀 시장의 대부분의 하락을 좀 이끌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보시면 인텔이 9.92% 빠졌고 여기에는 없지만 IBM도 9.9%, 뭐 MU 해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큰 폭의 하락을 보였고 대부분의 반도체 장비 소재 종목군들이 큰 폭의 좀 하락을 보이면서 나스닥의 하락을 좀 주도를 했습니다. 반면 미국에서 아직 실적 발표가 되지 않은 기업들이 몇 개 있죠. 그게 이제 뭐 빅테크 기업인데요. 아마존이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 뭐 애플 이쪽은 그나마 아직 실적 발표에 대한 기대감이 남아 있어서 좀 버티는 거로 보여지는데 최근 형태를 보면 미국 증시는 기업 실적 이후에 전부 다 차익 매물이 좀 쏟아지는 모습이 전반적으로 다 나오고 있습니다. 이 다음에 대한 실적을 기대하는 것보다 일단 당장의 실적 이슈에 차익 실현하는 욕구가 좀 큰 거로 일단은 해석이 되고요. 이러한 부분도 국내 증시에도 작용을 할 수 있다라는 거를 생각을 하면서 일단은 당연히 실적이 좋은 종목군들로 대응을 해야 되겠지만 이 실적 발표 이후에 전방 산업이 더 좋아 그 이후에 실적이 더 성장할 것 같으면 다시 보겠지만은 그게 성장의 정체가 보인다 하면 그때가 고점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걸 생각하면서 대응해야 될 시점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뭐 미증시에 이제 발목을 잡았던 요인 중에 하나가 이 부양책에 대한 통과가 불투명해지면서 좀 밀렸던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아직까지는 상승 추세를 전부 훼손한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지켜보면서 대응하면 될 것 같습니다. 금요일 국내 삼성전자, 현대차, LG그룹 등 대다수의 이제 시총 상위 종목들이 빠졌고 네이버, 카카오가 최근 못 가다가 뭐 연기금과 이런 기간 외인의 양매수 속에 신고가 나왔는데 일단 다음 주 흐름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는지 봐야 될 것 같고요. 삼성 SDI는 상승, LG화학은 하락하는 모습. 이 부분은 LG화학의 실적 그리고 삼성 SDI의 실적 부분에서 좀 명암이 갈리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LG화학의 실적은 정체를 보이고 SDI의 실적은 상승을 보이고 있다라는 점에서 약간의 차이를 보이는 것 같고요. 자, 지속적으로 강조를 드리는 코로나 백신이 2월부터 접종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피해주들은 시장 대비 양호한 모습을 보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가격 메리트가 생겨버렸는데 아직 이 기대감이 살아있어서 추가적으로 더 봐야 될 것 같고, 없다면 눌릴 때 지속적으로 매수 관점을 봐야 될 섹터라고 생각을 하고요. 2월 중 수소경제 로드맵 2.0이 발표될 예정입니다. 2019년도에 발표를 했었고 18년도, 19년도 이때 발표를 했었고, 이제 거기에 추가적인 발표 내용이 나올 건데요. 일단 이 부분에서 카페에 자료를 좀 올려놨기 때문에 수소 경제 투자 포인트라든지 발표 좀 미리 알아봐야 될 부분들, 어떤 부분이 추가로 나올지, 그린 수소 즉 물분해 수소죠, 액화 수소 관련 정책이 구체적으로 당길 계획이다. 액화 수소가 되면 뭐가 중요한지에 대한 부분이 나와 있을 겁니다. 결국은 이 전해 수소라고 해서 가게 되면 운송인데, 액화 플랜트를 대기업이 정말로 앞다투어서 진출하는 모습, 즉 효성그룹주를 잘 봐야 되겠죠. 효성그룹주가 우리나라에서 보면은 이미 진행되고 있는 기업 중에서는 최대인데, 여기 이제 SKEAC가 아직 착공에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미정이죠. 이쪽이 가장 현재로서는 효성중공업이 아마 가장 클 걸로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대기업 쪽으로는 충전에 효성이 딱 자리를 잡고 있고, 그 다음에 생산에서는 JNK 히터, 그리고 퓨어셀, 두산 퓨어셀도 있을 거면서 이런 부분 참고해 보시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카페 이런 부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2월 중에 주택공급 대통령 정책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어서 건설주 밀렸을 때 봐야 되겠고, 현대건설이라든지 제일전기공업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아파트들을 보면은 이제 대부분 이 전기가 연결이 되는 사물 인터넷 형태로 많이 가게 됩니다. 그런 부분에서 수혜가 많이 될 수 있는 게 제일전기공업이기 때문에 제일전기공업도 함께 봐야 될 것 같고요. 금요일 같은 경우 삼성전자가 시장의 급락의 주 요인이 되었습니다. 장막판까지 많이 밀리면서 시장 흐름을 굉장히 안 좋게 만들었고, 선물 시장까지 흔들어 놨던 삼성의 모습인데, 또 미국의 11조 투자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시간에 좀 올랐죠. 이거를 어떻게 판단을 해야 좋을지 고민이 많습니다만, 올라가면은 매물에 떨어질 거고, 삼성전자는 박스권을 그려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결코 바로 가지 않을 거라고 봐요. 이런 자리까지 밀리면 그때 봐야지, 여기서 좀 올랐다고 사는 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또한 아직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용이 뭔가 확정이 됐다라고 나오면 좋겠지만 확정 아닌 가능성이다. 즉 IT가 조정이 나올 수도 있을 텐데, 이런 조정 이후에 IT는 여전히 사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라이브에서 좀 더 언급을 해보겠지만, 라이브 방송에 좀 더 언급을 하겠지만, 이 슈퍼사이클은 진행 중에 있어요. 반도체 슈퍼사이클은 진행 중이다. 왜? 2021년 1분기 이후부터는 D램 공급보다 수요가 더 많기 때문이다. 그리고 차량용 랜드 플래시, 그냥 SSD예요. SSD가 훨씬 많이 들어가기 때문이다. 여러가지 긍정론을 필려면 참 많죠. 그 다음에 데이터 센터 자율주행 하려면 데이터 센터 더 많이 지어야죠. 이런 부분이 반도체 슈퍼사이클을 가게끔 하는 데는 전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하지만 단기적으로 올라간 증시에 대해서 조정을 주는 거죠. 그러면 좋은 종목군들이 떨어져 준다면야 땡큐하고 참 받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ENF 테크놀로지도 사실 이런 구간을
다시 보면 좋겠죠. 좋은 기업이 있잖아요. 떨어지면 받으면 좋을 기업들이 이제 우수수 다음 주에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다음 주 증시는 코스닥만 간단하게 보자면 뭐 이런 아래까지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이런 구간에 오면 자신 있게 지금은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 이거를 깨고 내려오는 게 아니라 내려왔다가 올라가서 그 다음에가 문제지, 깨고 내려온다라고 해서 문제가 될 시장은 아직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코스닥도 코스피도 사실 이런 박스권 흐름을 일단 예상을 해봐야 되겠죠. 여기서도 이런 박스권 흐름을 가다가 뭐 대외적인 악재가 생긴다면 급락, 아니라면 일단은 가는 걸로 좀 봐야 되는 게 맞다라고 보여집니다. 이번 주 금요일 날 보면 시장에서 이 수소 섹터 관련된 종목군들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뭐 수소 경제 로드맵에 대한 부분이 나오면서 특히 종목 중에 두산 퓨어셀이 굉장히 강했는데요. 두산 퓨어셀이라는 종목이 시작하면서 약 3천억대 거래대금을 터뜨리면서 좀 강한 모습을 보였고, 두산 퓨어셀을 좀 장중에 이제 단타 종목으로도 같이 이제 매매를 했던 종목이고요. 수급주 매매를 좀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매매를 하고 오후장에는 좀 들어가지는 않았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프로그램 매수가 굉장히 좀 다이나믹하게 좀 들어왔고, 이때 약간 정체가 있었는데 뭐 추가적으로 매수세는 들어오지는 않았습니다. 오후에 추가적으로 매수세는 들어오지 않았지만 이 눌림목에서 강한 또 수급이 이어지면서 또 올라갔던 흐름인 것 같아요. 다음 주에도 좀 지켜는 봐야 될 종목이라고 좀 생각이 되고요. 일단 금요일날 강력한 수급이 좀 들어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흐름은 좀 지켜봐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 카카오, 네이버 수급적으로 굉장히 좋았죠. 신고가를 만들었고, 네이버를 이제 매수 의견까지 냈었는데 지금 3천억이 좀 들어오면서 신고가를 냈고요. 여기서 더 가기 위해서는 뭔가 또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여기에서 뭐 올랐다가 눌려서 더 갈 수도 있고요. 대형주기 때문에 일단은 시장 가장 센 종목을 지수가 빠졌을 때 보는 건 맞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하고, 뭐 현대차라든지 지금 구간에서 바로 덤벼들기보다도 의미 있는 아래 꼬리가 잡히는 구간에서만 들어가는 게 좋겠다 싶습니다. LG전자도 마찬가지고요. 좀 밀려야 될 것 같고, LG노텍은 어제 장중에 수급 매매로 들어갔다가 오전에 반등할 때 2100, 21,13,000원, 213,500원부터 215,000원까지 좀 매도를 하고 얘는 정리가 됐고, 실적적인 측면에서 LG 이노텍도 기업 내에서는 저평가 종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191,000원 언저리까지 내려온다면 한번 봐볼 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수소 경제 로드맵 관련해서 최근에 저희는 이런 종목을 매매를 했죠. 효성 첨단 소재, 그 다음에 효성 중공업, 효성 화학, 뭐 이런 종목을 봤습니다. 일단은 효성화학 같은 경우는 뭐 전량 매도를 좀 했고 상대적으로 많이 못 가기 때문에 전량 매도를 했지만 또 추세 하단에 오면 다시 볼 생각이고요. 효성중공업은 저는 정말로 아직도 좋게 생각을 하고 있는 종목이죠. 어차피 뭐 시장이 조정을 받으면 뭐 이런 밑에 구간은 다 매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의 블록으로 생각을 해서 이런 구간 다 매수, 일정 물량을 가지고 언제 돌파할지 아무도 몰라요. 이 종목은. 그렇지만 이 기업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은 이미 이 구간을 다 돌파를 하고 지금 힘을 모으고 있는데, 여기가 뚫리게 되면 어디까지 갈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비록 바닥에서 많이 올라왔지만 뭐 얼핏 잡아 10배 왔다 치자고요. 그래도 더 올라갈 아주 좋은 종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효성중공업 여전히 수소의 탑픽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최근 덕양산업이 굉장히 강했죠. 덕양산업이 굉장히 강해서 단일가에서도 올라갔다가 슈팅을 줬는데 단기에 너무 빠른 종목은 건들기는 어렵고요. 영화테크라는 종목이 있어요. 네, 수소 트럭 관련된 종목일 것 같고 영화테크도 이 구간을 넘기게 되면 단기 슈팅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인 것 같습니다. 5일선 근접했을 때 매매 좋아 보이고요. 수소 생산에서 JNK 히터라는 종목이 금요일날 좋은 흐름이었는데 이번 하락에 밀리게 된다면 이런 하단 구간에서 접근하는 방법도 저는 좋은 전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밖에 뭐 기존에부터 언급드렸던 뭐 롯데 쇼핑이라든지 다 좋죠. 뭐 현대백화점이라든지 다 좋은데 지금 좀 올라와 있어서 후발주를 본다. 신세계에 참 자리가 이제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신세계 눌렸을 때 잘 보시면 될 것 같네요. 뭐 엔터, 뭐 수소 이런 쪽 섹터 흐름이 좋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관찰 가능할 것 같고 2차 전지 섹터는 참 고평가 종목도 많고 저평가 종목도 많은데 이 너무나 비싼 종목은 우리가 오래 끌고 갈 수가 없어요. 시가총액이 좀 낮는데 실적이 좋은 종목군들 추세 하단에 왔을 때 볼 수 있는 이런 종목군들을 사실 보는 게 좋습니다. 아니면 완전 주도주의 추세를 잡는 매매 방식을 쓰는 게 좋은 전략이고요. 자, 마지막으로 뭐 여러 가지 이슈가 있죠. 차량용 반도체 이슈에서 월요일 날도 움직일 가능성이 높고, 자, 이번 주에 이 정의선 부회장이 이번 주에 싱가포르 행으로 첫 해외 출장이 있습니다. 도심항공 모빌리티 UAM 이착륙 현장을 방문을 하는데요. 네온테크라는 종목이 드론의 대장이죠. 금요일 날 사상 최대 거래량이 나와서 개인적으로는 이 종목의 상따를 좀 진행을 하려고 하다가 장 막판에 다소 수급이 좀 약해서 일단은 전량 뭐 수익권에서 전량 매도를 좀 하고, 근데 여기서 사서 일부 물량을 들고 있었기 때문에 수익에서 잘 팔았는데 장 막판에 이제 상한가가 풀릴 것 같은 흐름에 시장 전체가 깨졌죠. 시장 전체가 약간 깨지는 모습이라 상단은 안 하고 갔는데 거래 대금과 거래량 측면에서는 시총 1,500억 종목이 1,400억대 거래량이 터졌습니다. 아주 많은 거래 대금을 동반한 상승이기 때문에 시간에 빠졌다 한들 뭐 의미 있는 눌림 구간에서는 공략이 가능할 것 같아요. 이제 첫 도심 항공 모빌리티 이착륙 현장을 방문해서 드디어 이 도심 항공을 위한 뭔가를 진행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의미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봅니다. 네, 첫 돌파예요. 이 세 번의 저항을 강하게 돌파하고 이런 눌림을 줬다가 더 크게 갈 수도 있겠죠. 이런 거 예를 들면 동아화성이라는 종목의 흐름도 비슷합니다. 이렇게 해놓고 밀렸다가 오전에 한 차례 밀렸다가 이렇게 들고 올리는 이런 모습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잘 관찰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다음 한 주간 또 좋은 일만 가득하시고, 카페에 또 라이브 방송 가입 진행하고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녁에 이 라이브 방송을 할지 안 할지는 조금 쉬었다가 컨디션이 괜찮으면 하고, 아니면 오늘은 스킵하도록 할게요. 자,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 여기까지 정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